일어나. 저 아저씨 뭐야? 저거 성추행 아니야? 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막 주물렀다는 거죠. 아줌마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자고 있었다며. 이 아줌마가 진짜. 앉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소상공과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 도찰입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변호인은 있습니다. 지금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사건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수근거리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꽐라녀라고 놀리는 것 같고. 그럼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매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노잉어는 동아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해바라기 벽화를 회색 수성 페인트로 동아마을 주민들과 상의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벽화를 훼손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있어야 마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님이 한번 살아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피고인들이 벽화를 훼손한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들의 처한 사항과 그동안 겪은 고통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여기 벽화 사업 추진에 관한 동아마을 주민들의 동의 및 확인 서명이 들어간 서명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발적으로 벽화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구청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고등부 형사 부문 두 번째 팀 우리 창원 경일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무대 인사는 직인석 옆쪽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함께 쓰신 다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 경일여고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본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저희는 저희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한 명이지만 단독부 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으로서 재판장을 3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법원 경위는 증인이 1인 2역으로 증인석에서 진행할 것이니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구호 시작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경일여고 지혜롭고 정의롭게 화이팅! 야 목소리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 경일여고 지도교사 은지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재판의 사건명은 사라진 벽화이고요. 형사재판입니다. 실제 올 4월 이화동 벽화마을에서 일어난 벽화 훼손 사건을 모티브 삼아 시나리오를 구성했고요. 이와 관련해 간단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기 지웠어요. 밤에 몰래. 여기에 가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몇 년 동안 그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개개인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의 이면이진 않을까요? 경찰 조사 후 마을의 대표 벽화 2점을 훼손한 주민 노잉어와 바라기는 이후 기소되었고,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벽화를 지은 사실은 맞다. 하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그동안 받은 고통을 참작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들과 해당 벽화가 국가 예산이 투입돼 제작된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을 들며 형법 366조에 의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검사 측 간의 대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왜 벽화를 지우게 되었는지, 또 이번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피고인 노잉어와 피고인 바라기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사건입니다. 2016 고압 1004 재물손괴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 노잉어 바라기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왕자래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나윤웅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잘 알겠습니다. 피고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노잉어, 주민등록번호는 650906-28121121, 주소는 창원시 종로구 내야동 34-2번지, 직업은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라기, 주민등록번호는 710420-2834-343, 주소는 창원시 종로구 내야동 21-3번지, 직업은 전업주부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는 항상 출석해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앉아도 좋습니다.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 노잉어는 2016년 4월 15일 오후 8시 15분경 동화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계단 도로에 그려진 해바라기 꽃 그림을 회색 수성 페인트로 덧칠하여 4,260만 원 상당의 그림을 훼손하였고 피고인 바라기는 2016년 4월 24일 자정쯤 동화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잉어 그림을 회색 유성 페인트로 덧칠하여 1,090만 원 상당의 그림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네.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죠?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약 10년 동안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공해, 사생활 침해, 무단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못했고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요. 전 아무 죄가 없습니다. 변호인도 공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동화마을 벽화 2점을 훼손한 혐의로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참다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입니다. 피고인들이 벽화를 훼손한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들의 처한 상황과 그동안 겪은 고통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검사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네.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진술 조서, 벽화 훼손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벽화 훼손 사진, 동화마을 경제성장 지표,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 측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구청 직원 강말단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동화마을의 벽화가 그려지고 관광객들이 늘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고 벽화 훼손 사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다파라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와 증인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해 주십시오. 본 변호인은 먼저 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민들의 수차례의 민원에도 마땅한 대응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총 72건의 민원 신청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 관광객들의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한 마을 환경 오염 사진과 관광객들이 SNS에 무심코 찍어 올린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사진, 동화마을 벽면을 뒤덮고 있는 낙서 사진과 주민들이 겪었을 극심한 소음 공해를 입증할 관광객들의 가장 붐비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의 마을 데시벨 측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벽화가 사라지기 전과 후 달라진 마을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동화마을 주민, 임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 벽화 사업 추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던 주민 주양심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고합 1004 피고인 노잉어 바라기에 대한 제1차 공판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6년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6 고합 1004 피고인 노잉어 피고인 바라기의 재물손괴죄 사건에 대한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노잉어, 주민등록번호 650906281211입니다. 이름은 바라기, 주민등록번호는 710420283433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채택된 증인 중 검사 측 증인인 강말단, 다파라를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변호인 측 증인인 임주민 주양심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강말단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강말단 증인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말단 증인은 증인석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은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 강말단 씨, 증인은 2016년 4월 15일 사건 발생 이전 동화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전부터 주민들은 관광객들 문제로 민원을 자주 넣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합의점은 잘 찾을 수 있었습니까? 네, 저희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최선의 대안책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몇몇 주민들은 마땅치 않아 하였습니다. 대안책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수 캠페인입니다. 마을 곳곳 관광객들의 시야에 잘 띄는 곳에 정수 캠페인 팻말을 설치하여 이 마을이 관광지인과 동시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임을 인식하게 하여 정숙을 권장하는 캠페인입니다. 대안책 제시 후 주민들이 정수 캠페인을 잘 활용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어렵게 의견을 절충하여 나온 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속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 캠페인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효과를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피고인과 주민들 총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다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화면의 민원 신청 내역을 보시죠. 2006년부터 2016년 사건 발생 직전까지 총 72건입니다. 정수 캠페인이 증인의 말대로 최선의 대안이었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더라면 주민들이 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을까요? 주민들은 캠페인을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처럼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만약 캠페인이 제대로 활용됐더라면 분명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수 캠페인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대안만 제시해놓고 문제는 모두 주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정수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노력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은 만족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파라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다파라 씨 증인석에 위치하십시오. 검사 측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동화마을에서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37년째 동화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을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주 고객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이 관광객입니다. 증인은 마을의 벽화가 그려지고 마을이 관광지로 활성화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그 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연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환한 대낮에도 한산하고 적막하기만 하던 마을에 벽화가 그려지고 여러 TV 프로그램을 통해 동화마을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보다 마을이 매우 활기차고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너무 조용해서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았는데 말이죠. 마을이 활기차고 밝아지면서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수입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고요. 벽화가 사라진 후 마을 분위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벽화를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게 매출도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 변화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진 않지만 지난달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략 한 10% 준 것 같습니다. 매달 이러한 매출 감소가 계속된다고 볼 때 저뿐만 아니라 동화마을 전체가 경기 침체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동화마을 경제성장 지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사건 이후 마을의 경제성장 정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벽화가 그려지고 마을이 활성화된 이후 증인의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테이크아웃에 가는 손님들이 전보다 급격히 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구입하는 플라스틱 컵도 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요. 관광객들이 마을 곳곳에 일회용 컵을 포함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쓰레기 양이 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마을 곳곳에 넘쳐나는 쓰레기들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급격히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의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려 제 얼굴과 가게 안쪽의 생활공간까지 공개되어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긴 하지만 이 점만 주의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인 임주민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주민 씨 증인석에 위치하십시오. 변호인 신문해 주십시오.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 노잉어의 옆집, 피고인 바라기의 앞집에 사는 이웃관계입니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딱히 직업은 없고 낮 시간 동안 식당에서 일을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을에 거주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5년 되었습니다. 증인은 평소 동화마을 벽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마을 홍보 지지도 있고 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사업이 진행된 이후 받는 피해 때문에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식당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공부를 하는데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극심한 소음공해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상생활 모습이 관광객들이 올린 SNS에 버젓이 공개되는가 하면 늘어난 쓰레기로 인해 동네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했고 음식 쓰레기 주위에 몰려드는 길고양이들도 예전과 달리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부는커녕 고양이 울음소리로 저녁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고요. 벽화 사건 이후 마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마을이 한결 조용해져서 일상생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마음 놓고 공부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양 또한 줄어들었고요. 이제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이 일하는 식당 매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낮 시간 동안에만 일을 해서 저녁 매출은 잘 모르겠지만 점심시간 손님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뭐 경제적인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요. 주민들이 있어야 마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님이 한번 살아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임주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인 주양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양심 씨 증인석에 위치하십시오. 변호인 신문해 주십시오.
승인, 벽화 사업과 도심 재생 사업 실시 및 늘어난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구청 측이 주민 간담회를 연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간담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게 마을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구청의 무언의 압박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의견을 제대로 내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업 진행도 몇몇 주민 대표들과 결정한 후 주민들에게 통보만 하여 주민 모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 같진 않습니다. 정수 캠페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무언의 압박이라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화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 예산 감소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째서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벽화 사업 추진에 관한 동화마을 주민들의 동의 및 확인 서명이 들어간 서명지가 있습니다. 서명한 주민들이 100명이 넘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민 대표들이 무조건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양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인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피고인들의 상황과 정황이 밝혀졌다는 의견입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노잉어, 바라기에 대한 검사 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노잉어, 피고인 바라기 씨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 노잉어 씨, 피고인은 2016년 4월 15일 오후 8시 15분경 동화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해바라기 벽화를 회색 수성 페인트로 덧칠하여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니, 관광객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 이어지는 쓰레기 문제와 소문제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환경이 아니었다니까요. 피고인은 묻는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피고인은 2016년 4월 15일 오후 8시 15분경 동화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해바라기 벽화를 회색 수성 페인트로 덧칠하여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 바라기 씨, 피고인은 2016년 4월 24일 자정쯤 동화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잉어 벽화를 회색 유성 페인트로 덧칠하여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벽화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점 부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벽화를 훼손하는 극단적인 선택 이외의 문제 해결 방법을 주민들과 상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민들과 모여서 구체적으로 상의해 본 적은 없지만 주민들이 평소에 벽화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에 반대하고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매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을 마을 벽화 사업이 진행된 이후 마을이 활성화되고 마을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마을이 활성화된 건 인정해요. 아니 근데 주민들과 제대로 된 상의 없이 무작정 벽화 사업을 진행하려 하니까 그게 문제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피고인은 구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록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는 못했지만 그럼 구청에서 제시한 대안책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캠페인 활동이 대안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해 주민들이 구청에서 제시한 대안책을 제대로 받아들여 활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따라주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대안책은 너무나 이상적이었고 해보나마나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활용해보지는 못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 벽화를 훼손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의 벽화를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이 알려지면서 관광객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약 10년간 심각한 소음공해, 무책임한 무단 쓰레기 투기, 막무가내로 찍어대는 사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민원도 수십 차례 넘어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벽화를 훼손하기 이르렀습니다. 벽화 사업 후 갑자기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마을 골목마다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이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몰려들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관광객들의 소음 또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제 딸이 올해 수험생이라 소음에 예민한데 참다 못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약 1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대안책을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안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들이 표지판을 보고도 동참해주지 않아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민이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마을 곳곳에 있는 20개의 정수 캠페인 표지판을 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고성방가를 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배려하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배려하고 캠페인에 동참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신문을 마칩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재판장님, 피고인은 낙후 지역을 살리기 위해 2006년 실시한 벽화 그리기 사업 이후 급격히 늘어난 관광객들로 인해 평소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후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4월 15일 오후 8시 15분경 피고인 노잉어는 동화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해바라기 벽화를 회색 수성 페인트로 동화마을 주민들과 상의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벽화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 바라기는 2016년 4월 24일 자정쯤 마을을 대표하는 벽화 중 하나인 잉어 벽화를 회색 유성 페인트로 덧칠하여 벽화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을의 한 주민으로서 마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또 사전에 페인트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벽화를 훼손한 것은 피고인들도 이미 인정하였으며 CCTV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피고인 노잉어와 바라기에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각 징역 1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재판장님, 피고인들 벽화를 훼손한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벽화를 훼손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벽화 사업은 소수의 주민대표 외에는 주민들과 자세히 상의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벽화가 그려지고 마을 경제는 활성화되었지만 급작스럽게 늘어난 관광객들로 인해 약 10년의 세월 동안 소음 공해, 지나친 낙서, 무단 쓰레기 투기, 사생활 침해 등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마을 데시벨 측정 결과 100데시벨이 넘었고 이는 장시간 들으면 청각 장애를 발생시키는 85데시벨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벽면 한쪽을 온통 낙서가 뒤덮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구청 측이 제시한 대안책 또한 관광객들의 부주의로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바라기 입장에서는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었으며 페인트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노잉어 역시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들 벽화를 훼손한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들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받아온 고통을 참작하여 피고인 노잉어와 피고인 바라기에게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우발적으로 벽화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구청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저희 이러한 상황과 그동안 받은 고통을 참작하시어 부디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또한 벽화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빨래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등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었고 저는 그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정말 참다 못해 저지른 일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지방법원 2016 고합 1004 피고인 노잉어, 피고인 바라기에 대한 벽화훼손 사건의 제2차 공판을 마칩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2016년 8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고압 1004 피고인 노잉어, 피고인 바라기에 대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 노잉어는 2016년 4월 15일 오후 8시 15분경 동아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계단도로에 그려진 해바라기 꽃 그림을 회색 수성 페인트로 지워 4,260만 원 상당의 그림을 훼손했고, 피고인 바라기는 2016년 4월 24일 자정쯤 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계단에 그려진 잉어 그림을 회색 유성 페인트로 덧칠하여 1,090만 원 상당의 그림을 훼손했다. 이는 형법 제366조에 의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 마을의 성장과 발전, 즉 공동체의 발전보다 개인의 편의를 추구하며 정부 소유의 벽화 작품을 훼손했고 마을의 주민들과 제대로 된 상의 없이 단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약 10년이란 세월 동안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공해, 사생활 침해, 무단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수차례 민원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구청의 대안책 등은 피고인이 충분히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만한 사안으로 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참작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 노잉어 바라기에게 각 징역 7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상으로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의 경연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씩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고인들 맨 처음에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럴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백화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소 사실은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죠? 벽화를 훼손했는데 10년 동안 받은 고통이,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있고, 그리고 쓰레기도 무단 투기하고 또 그러면 공소 사실이 이 사건에서 공소 사실이 뭐죠? 검사가 어떤 이유로 기소를 했나요? 벽화를 무단으로 훼손한 재물 손괴죄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백화를 훼손했잖아요. 네. 아닌가? 했어요. 그런데 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어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때까지 10년 동안 받은 고통이 있으니까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한테 방금 그 동일한 질문인데 네. 변호인도 지금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죠? 피고인들이 벽화를 훼손한 사실 맞지만 피고인들의 처한 사항과 그동안 겪은 고통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변호인은 인정하였습니다. 인정했습니까? 네. 그 이제 진행 방법의 문제이긴 한데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한 거는 맞기 때문에 공소 사실은 인정을 사실은 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지금 진행했던 내용들은 정상관계라고 해서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께서 판결을 할 때 이건 참작을 해서 조금 선처를 해달라.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아직 그 재판 절차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뭐 좋은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다음에 진출하게 된 경우가 생긴다면
한 번쯤은 그 전문가의 지도를 한번 받아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모의 재판 잘 봤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이화동 벽화마을 사건을 아마 모티브로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통영에 있는 동피랑 벽화마을에서도 지금 똑같은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를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모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다른 심사위원 두 분께서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다른 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이 사건이 단독 관할 사건이지만 편의상 합의부 관할로 하신다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저희는 저희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한 명이지만 단독부 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으로서 재판장을 3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독 관할하고 합의부 관할은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있다면 재판부의 재판사님들이 한 분이 참여를 하시느냐, 3분이 참여를 하시느냐의 차이일 텐데, 모의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 재판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굳이 이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설정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가벼운 사건이기보다는 좀 무거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합의부 사건이라고 그거 설정을 했는데, 옆에 2명을 끼우기에는 이제 대본을 쓰는데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참여하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판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왜 굳이 실형을 선고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문. 피고인 노잉어 바라기에게 각 징역 7개월을 선고한다. 지금 말한 것처럼 정상관계를 보면 10년 동안 쓰레기 투척하고 그다음에 소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굳이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과 상의 없이 단독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앞으로 있을 마을에 있을 이익 같은 것도 본인들이 차단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사님이 말인데, 혹시 또 이걸 발표할 기회가 있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단독 사건이니까 합의부 사건이라는 설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건 자체가 단독 사건이니까. 단독 사건인지 관할이 합의 사건인지를 어느 분이 이 사건을 기록을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설정을 하시고, 지금 질문은 앞에 팀에도 해당되는 건데 질문을 안 한 건데, 왜 변호인이나 검사가 증인에게 질문할 때 그 자리에서 안 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십니까? 텔레비에 미국 드라마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나라 법정에 가서 실제로 재판을 방청해 보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안 하고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까? 모의 재판 영상도 미리 찾아보고 참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나와서 하고 또 증인이랑 가까이서 좀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실제 재판을 한번 방청해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팀 창원 경일여자고등학교였습니다. 단체 인사 후에 자리로 들어갈까요? 네, 인사 후에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인사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서주시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복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바가 있으며 지난 1월 25일 11시경 퇴근하던 오 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원한관계까지는 아니었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를 이번 뺑소니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오몽돌 씨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가 살해하고 탄서를 빼어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 최유자 씨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나요? 피고인은
피해자 오몽돌 씨의 어머니와 직원 김비리 씨 어머니의 병원비를 몇 년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원래 착한 심성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